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며느리 때문에 한동안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딸은 벌써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아들은 한 2년 전쯤에 결혼을 했는데요. 아들 결혼시키고 난 뒤 우리 부부는 여행도 다니면서 조금이나마 여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둘 다 결혼까지 시키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거든요. 부모로서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식을 가진 부모는 항상 방심하면 안 된다고 했던가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새 식구가 된 며느리 때문에 한동안 힘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며느리는 대한민국의 여느 며느리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특이한 점만 빼고 말이죠. 제가 사연을 듣다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몰래 가서 이래저래 참견한다는 소리를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기 위해 아들 내외 집에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 또한 일체 하지 않았고요. 부모 마음 다 똑같다고 그냥 둘만 잘 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런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도 많았어요. 세상에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어. 난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난 뒤 다른 곳에서 듣던 사연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왔거든요. 하물며 우리 부부가 집에 없을 때도 홀로 들어와서 종일 있다 가기도 했으니까요. 물론 우리도 처음에는 그런 며느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기특하다는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요즘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부모 집에 그렇게 자주 찾아온단 말입니까? 그런 며느리가 기특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예쁘기도 해서 며느리가 집에 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정말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며느리는 여전히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왔어요. 그쯤에서 우리 부부는 며느리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허구한 날 찾아와서는 집안 청소를 해댔거든요. 주방 찬장에 있는 접시를 다 꺼내서 정리를 한다거나 냉장고 청소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그러고 있으니 뭐라고 말도 못하고 어찌나 답답하던지요. 결국 저는 밥을 먹어도 체하기 일쑤였고 그때쯤은 며느리만 보면 경기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보, 며느리 말이야. 오늘도 집에 왔다 갔는데 나 불편해서 요즘 소화도 안 돼. 종일 와서 여기저기 다 들쑤시고 다니는데 쉴 수도 없고 아주 시집살이도 이런 시집살이가 없어. 제가 남편에게 볼멘소리를 했어요. 아직도 매일 오는 거야? 그렇다니까. 맨날 와서 청소해줘서 고맙긴 한데 아주 불편해서 앉아있지도 못하겠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떡하지? 아니 다른 집 며느리들 보면 시댁이라면 치를 떤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너무 자주 찾아오는 것도 큰 문제네.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당신은 낮에 회사라도 가지. 난 하루 종일 불편해서 미치겠어. 민성이한테 전화해서 말 좀 해보라고 할까? 그렇다고 며느리한테 직접 말하기도 좀 그렇고. 진짜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제가 다시 울상을 지웠어요. 그럼 그러던지 당신이 민성이한테 연락해서 앞으로 며느리 우리 집에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 해보던지. 이번 주 주말에도 둘이 같이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오지 말라고 해. 우리 바쁘다고 해. 우리 둘이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알았어. 그럼 내가 민성이한테 전화해볼게. 그 뒤 제가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말을 했어요. 민성아, 네 처가 우리 집에 맨날 오는데 너도 알고 있는 거야? 아니, 자주 간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설마 매일 간 거야? 그렇다니까. 아주 맨날 와서 살다시피 해. 그래서 말인데 엄마도 좀 쉬어야 하지 않겠니? 근데 매일같이 와서 청소한다 뭐한다 그러고 있으니 엄마는 아주 바늘방석이 따로 없구나. 네가 말 좀 잘해봐. 각자 사생활이란 게 있는 건데 그런 건 서로 좀 지켜줘야 하지 않겠니? 알았어. 내가 집사람한테 잘 말해볼게. 근데 진짜 이상하네. 다른 집은 며느리가 시댁에 안 가서 불만이 많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은 거꾸로 됐네? 이걸 좋아해야 하는 건지 싫어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들은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어요. 민성이는 뭐래? 잘 말한다고 하지 뭐라고 하겠어. 근데 말이야, 며느리가 매일같이 우리 집에 오고 난 뒤로 집이 아주 깨끗해지긴 했어. 집에 먼지 한 톨이 없어. 안 그래? 눈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남편이 물었어요. 집 깨끗해서 좋겠다. 그 말은 그동안 우리 집이 아주 엉망이었다 그 말인 거네? 아니 누가 그렇대? 내 말은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자 그 말이지. 사실 어느 집 며느리가 시댁에 그렇게 자주 온다고 하겠어?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보기엔 당신도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안 그러게 생겼어? 며느리가 허구한 날 쳐들어와서 요즘 외출도 못한단 말이야. 아니 오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자꾸 오는 거냐고. 진짜 환장하겠네. 민성이가 잘 말한다고 했으니까 우선 좀 더 지켜보자고. 그리고 며느리가 오더라도 당신 볼 일 있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지. 꼭 집에 같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 아이고 속 편한 소리 하고 있네. 며느리가 내 집에서 쓸고 닦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 우리 시어머님도 나한테 시집살이 한 번을 안 시키셨는데 내 팔자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몰라. 제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아휴 난 모르겠다. 어찌됐든 며느리랑 잘 해결해봐. 근데 민성이가 가지 말라고 말했다는데 내일도 또 오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러겠어? 제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울상을 지었어요.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는데요. 설마 며느리가 또 오겠어 하는 마음으로 홀로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렇게 커피를 한 2모금 정도 마셨을까요? 세상에나 초인종 소리가 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초인종 소리의 순간 제가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어찌나 긴장을 하고 있었던지 심장까지 마구마구 두근거렸거든요. 제가 문을 열었더니 역시나 며느리가 문 앞에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니 그 긴 머리를 묶고라도 올 것이지 그 새카만 긴 머리를 축 늘어뜨린 채 이건 뭐 귀신도 아니고 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야 무슨 공포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문을 여는데 오금이 다 저렸다니까요. 얘 혹시 민성이가 뭐라고 말 안 하든? 민성씨가요? 아니요 별말 없던데요. 며느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며느리를 제가 소파에 앉혔어요. 저기 말이야, 너 앞으로 우리 집에 그만 오거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잖니. 어느 집 며느리가 시댁에 이렇게 자주 오느냔 말이야. 난 이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다. 원래 말이야,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는 굉장히 어려운 사이거든. 그러니까 서로 사생활을 좀 지켜주잔 말이야. 난 지금껏 니네 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잖니? 근데 도대체 넌 왜 이렇게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거야? 제가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게 조곤조곤 말을 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불편하세요? 아니, 불편하다기보다는 그게 말이야. 그래,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어찌 편할 수만 있겠니? 그러니까 서로 사생활을 지켜주잔 말이다. 나도 니들 집에 절대 안 갈 테니 너도 되도록이면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냥 서로 편하게 살자 이 말이야. 제가 원래 말을 돌려서 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이왕 말이 나온 거 며느리에게 다 쏟아내버렸어요. 전 어머님이 친엄마 같아서 그런 건데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요. 아니, 네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아니고 서로 사생활을 좀 존중해주자 그 말인 거지. 뭘 또 그렇게 곡해해서 듣는 거니? 알겠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얘 울긴 왜 우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우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내가 엄청 구박해서 그런 줄 알겠다 얘. 깜짝 놀란 제가 티슈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던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나서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제가 어리둥절한 채 멍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러다가는 잠시 후 번뜩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박민성! 너 네 처한테 말했어 안 했어? 뭘? 아, 어제 그 말? 했지. 내가 알아듣게 잘 말했어. 너 이놈의 자식 말한 거 맞아? 근데 오늘 왜 또 왔어? 그래서 내가 한 소리 했더니 지금 울면서 뛰쳐나갔단 말이야. 이게 뭔 난리야 그래? 뭐? 엄마가 그 사람을 울렸단 말이야?
울리긴 누가 울려. 난 그저 알아듣게 좋게 좋게 말했구만. 그리고 난 몇 마디 하지도 않았어. 진짜야. 아니 어쨌든 울면서 나갔다면서. 엄마 나한테 하듯이 막 등짝 실매식 날리고 그런 거 아니야? 어머 얘가 생사람 잡네. 난 진짜 아무 짓도 안 했다. 난 그저 사생활을 지켜달라고 한 게 전부야.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니?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기에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아 몰라. 그 사람 상처 잘 받는 성격인데 이제 어떡할 거야. 엄마가 책임져. 아들이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어요. 아니 이놈의 자식이 내가 도대체 뭘 했다고 이러는 거야? 제가 어리둥절한 채 전화기만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뒤 들고 있던 전화기가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옳게 울렸다며? 엄마 진짜 왜 그래? 전화를 받자마자 딸이 제게 따져 물었어요. 아니 근데 이것들이 쌍으로 다 오늘 나한테 왜 이래? 내가 울리긴 뭘 울려? 혼자 울면서 뛰쳐나간 거지. 민성이 말로는 엄마가 옳게 울렸다는데? 아니 근데 이놈의 자식이 왜 헛소리를 하고 난리야? 너도 생각해봐라. 민성이 결혼시키고 좀 편히 살아볼까 했더니만 며느리가 하루가 멀다고 집으로 쳐들어오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만 오라고 한마디 했더니 울면서 뛰쳐나갔다니까. 지금 억울한 건 나라고. 와 진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네. 너도 가만히 생각해봐라. 네 시어머니가 허구한 날 니네 집에 쳐들어와서 네 살림 다 뒤집어엎는다고 생각해봐. 너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아유 끔찍하지. 생각하기도 싫으네. 거봐 내가 지금 딱 그 심정이라니까. 네 올케가 그랬다니까. 아니 나도 사생활이 있는데 왜 자꾸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냔 말이야. 제가 잔뜩 화가 난 채 마구마구 소리를 질러댔어요. 엄마 근데 말이야,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자주 안 와서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거지?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난 우리 집에 오는 거 싫다고. 좀 마음 편히 살고 싶다고. 알았어 알았다니까.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 참 난감하네. 옳게는 엄마가 편해서 그렇다고 하던데, 아니 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을 그렇게 자주 들락날락하는 건 나도 처음 봐서 이해가 좀 안 되긴 해. 그렇게 한동안 집안이 시끌시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깥 사돈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예, 사돈 잘 지내시죠? 이사 간 집은 어떠세요? 네? 지금 저희 집 근처시라고요? 아, 네. 그럼 제가 금방 나가겠습니다. 남편이 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당신도 대충 챙겨 입어. 지금 사돈이 근처에 와 계시다고 하네. 갑자기 왜 오신 거야? 설마 그때 내가 며느리 울렸다고 따지러 오셨나? 나 참 골치 아프게 됐네.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시가에 오지 말라고 했다고 무슨 이런 사단이 나냔 말이야. 내가 내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나 같은 시어머니는 나라에서 상을 줘도 모자란다고 다들 칭찬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다 웬일이냔 말이야. 몰라. 얼른 옷 챙겨 입어. 사돈 오래 기다리게 할 순 없잖아. 여보, 저기 말이야. 난 그냥 안 가면 안 될까? 사돈이 막 화내시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제가 남편의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사돈이 당신도 꼭 데리고 나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얼른 챙기라고. 남편이 저를 재촉했어요.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돈 잘 지내셨죠? 남편과 사돈이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라셨죠? 아닙니다. 혹시 며느리 때문에 찾아오신 건지요? 남편이 조심스레 사돈을 바라봤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박서방한테 대략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안사돈을 불편하게 해드렸다면서요? 아니, 불편했다기보다는 그게 말이죠. 사실 시어머니랑 며느리는 서로 자주 안 보는 게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며느리가 수시로 우리 집에 오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서로 왕래를 좀 줄이자 뭐 그런 말 한마디를 했는데 갑자기 울면서 뛰쳐나가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며느리도 힘들 텐데 매일같이 우리 집에 오는 게 이해도 안 되고요. 제가 사돈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어요. 안사돈 말씀이 맞습니다. 오히려 자주 전화 안 하고 안 찾아온다고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는 많이 봤지만 사돈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돈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저 서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낫다는 생각에 그런 것뿐입니다. 자식들 다 커서 시집장가 보내고 저도 좀 편히 살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네, 맞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제 말에 맞장구를 치던 사돈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게 사돈은 우리 부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사돈, 우리 딸이 그러는 건 이유가 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딸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결혼한 후에도 한동안 매일같이 우리 집에 와서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그러니까 마음이 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멀리 이사를 갔던 겁니다. 아마도 제가 이사 간 뒤부터 사돈 댁에 드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맞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원래 심장이 좀 안 좋았었는데 그날따라 집에 아무도 없어서 그리 됐습니다. 조금만 빨리 병원으로 데려만 갔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얼마나 자책했는지 모른답니다. 말을 하던 사돈의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사돈과 눈이 마주쳤던 남편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말이죠. 그동안 살면서 우리 딸이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딸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면서 다 해준 거죠. 아침에 딸을 깨워서 머리 감기고 하물며 드라이로 직접 머리까지 말려주고 묶어주기까지 했어요. 대학생인 딸한테 말입니다. 아내가 몸이 약해서 힘들게 낳은 딸이었으니까요. 안사돈이 생각나는지 사돈이 잠시 말을 멈춘 채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도 연날처럼 딸 머리까지 다 말려주고 주먹밥을 만들어서 딸한테 직접 먹여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기까지 했고 말이죠. 그런데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던 딸이었으니 아무래도 충격이 컸겠죠. 우리 딸 생각으로는 자기 자신 때문에 엄마가 그리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떠나고 한동안 물 한 모금도 못 넘기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엄마가 하던 대로 똑같이 하더라고요. 아내가 워낙 깔끔했거든요. 옆에서 봐온 게 있다 보니 하는 행동이 아주 엄마와 똑같았습니다. 엄마가 자기 자신 때문에 고생하다 그리 됐다는 자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 그렇게 된 겁니다. 자신이 엄마를 힘들게 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 딸이 사돈을 엄마처럼 여겼던 모양입니다. 결혼하고 한동안 저한테 엄마 같은 시어머니라고 맨날 자랑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희생만 하다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아마도 매일같이 찾아가서 집안일을 했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말에 우리 부부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세상에나 우리 며느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나왔어요. 한동안 말을 하던 사돈이 집으로 돌아갔고 우리 부부만 덩그러니 남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말이야. 그런 줄 알았으면 나도 안 그랬을 텐데 또 상처받은 건 아닌지 걱정되네. 그러게 말이야. 어쩐지 뭔가 이상하긴 하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결혼 전부터 우리 며느리가 당신을 참 잘 따르긴 했어. 어딜 가나 당신 옆에 딱 붙어 다녔잖아. 남편이 미안한 듯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뒤 우리 부부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돈에게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몇 가지 더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를 우리 집으로 불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던 며느리가 식탁 위에 있던 꽃을 보더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도 이 꽃 좋아하셨어요? 지나가다가 예뻐서 사봤는데 예쁘지? 네, 엄청 예뻐요. 우리 엄마도 이 꽃 참 좋아했었는데 엄마는 항상 식탁 위에 꽃을 놓아두곤 하셨거든요.
특히 이 꽃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그랬구나. 나도 이 꽃이 제일 예쁘더구나. 제가 며느리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내가 커튼을 좀 바꿀까 하는데 도와줄래? 당연하죠. 커튼 새로 사셨어요? 그래. 지금 있는 건 너무 칙칙하잖니? 좀 밝은 색깔로 바꿔봤는데 괜찮을지 모르겠구나. 제가 방 안에 있던 새 커튼을 가지고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 색깔 너무 예쁘네요. 진짜? 난 너무 밝은 건 아닌지 걱정했었는데 정말 괜찮은 거니? 진짜 예뻐요. 며느리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사실 새로 산 커튼 색깔도 며느리가 좋아하는 색깔로 샀거든요. 며느리와 저는 한동안 커튼을 달고 식탁에 앉아 차를 한 잔씩 마셨는데요. 민성이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다만 예전부터 난 건강 하나는 아주 타고났다. 우리 친정이 엄청 시골 동네였는데 또래 남자애들하고 씨름해서 져본 적이 없어. 거기다 집에서 키우던 소 등에도 막 타고 다녔어. 네? 소 등에요? 소를 탈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가끔 그러기도 했어. 들판을 어찌나 뛰어다녔는지 시커먼 얼굴로 뜀박질하면서 자랐어. 그래서 그런지 건강 하나는 천하장사 강호등이 안 부럽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 결과도 아주 좋게 나왔고 제가 몇 달 전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며느리에게 보여줬어요. 봐라, 정말 어마어마하지?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란 말이야. 난 앞으로 100살 넘어서까지 살 테니까 너야말로 건강관리 잘해. 내가 100살 넘게 살 건데 그때는 니들이 날 좀 돌봐줘야 하지 않겠냐? 제 말뜻을 알아들은 모양으로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난 앞으로 태어날 우리 손주들이 결혼해서 증손주들 낳는 것까지 다 볼참이니까 난 그렇게 쉽게 안 떠난다. 너도 내가 민성이한테 소리 지르는 거 봤지? 아마도 저승사자가 왔다가 내 목소리에 시겁하고 도망갈걸? 그러니까 너도 너무 애쓰지 마. 이 엄마는 절대 먼저 안 떠날 테니. 놀란 채 제 말을 듣던 며느리가 크 하고 웃다가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바깥 사돈의 말에 따르면 안사돈은 아주 예전부터 몸이 좋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 말을 알아들은 것인지 며느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자주 찾아오긴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도 예전처럼 막 집안일만 하진 않습니다. 요즘은 며느리가 오는 날이면 같이 산책도 하고 예쁜 카페에 가서 커피도 한 잔씩 마시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며느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뒤 우리 가족들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더욱 친밀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밝아진 모습을 보며 바깥 사돈도 참 많이 좋아하시네요. 앞으로는 우리 며느리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